주말간에 우려가 됐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단은 45일 연기가 됐습니다. 급하게 연기됐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미국 정부의 폭탄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일단은 한숨 돌렸죠. 그래서 증시가 월요일날 또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마침 또 이제 9월도 끝나고 혼란스러운 9월이 끝나고 이제 10월에 돌입합니다. 와, 이제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0월, 11월, 12월은 기회의 달, 수익 내기 좋은 달이라는 계절적인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희망찬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 달 기준으로는 9월이 최악의 달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혹시나 설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9월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혼조세였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안 좋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주들 여전히 들썩이기도 했고 테슬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다우 지수는 경기 둔화될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 채권이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금리 급등 이어지면서 증시 좀 조정 핑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게 9월 한 달 S&P 500 수익률입니다. 올해 최악의 달인 만큼 좀 빨간색이 많죠. 8월에 이어서 9월까지 역시 8월, 9월은 좀 안 좋긴 한데 올해도 좀 어김없었습니다. 2달 연속 하락 중이고 애플이 많이 빠진 게 눈에 띕니다. 애플이 9월 한 달만 거의 9%,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2% 많이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빠졌고요. 나스닥 5, 6%, S&P 5% 뭐 이렇게 3대 지수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 조정에 또 좀 기회가 돼줄지 10월, 11월, 12월에 반등을 위한 또 좋은 조정 타이밍이 될지 뒤에 정리해보고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역시 조정 핑계는 3고입니다. 3고. 참 이게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정말 이게 현실이 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보시면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아주 증시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좀 오르다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90불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 유가도 급등했었고 달러도 여전히 11주 연속 상승세 엄청납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도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4.6%로 고점, 세 자산 모두 올해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면서 자산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거나 진정이 돼야 증시나 위험자산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세계 요인 고삐 풀링 3고가 좀 진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달러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한국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지난주에 한국 기준으로 환율 원달러가 올해 고점 돌파해서 지금 1350원 정도거든요. 올해 고점 또 돌파했습니다. 올해 고점 돌파해서 지금 뭐 물론 전 고점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환율 방어 위해서 당연히 지금 돈을 태우겠죠. 환율 안정을 위한 돈을 태우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난립니다. 워낙 킹달러가 돈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양반이에요. 일본, 중국은 난립니다. 일본 보시면 엔화가 환율이 전 고점 도달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400원, 1,500원 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엔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급하게 깜짝으로 예고에 없이 3천억엔, 3조 원 넘는 돈을 깜짝 외환 방어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돈 있는 거 다 태우기 싸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확실히 지금 킹달러가 좀 진정이 돼줘야 될 텐데 돈을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정확히는 동남아시아 쪽이라고 했는데 강제로 긴축당하고 있다. 달러 급등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유사 긴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5.5%다 보니까 여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껴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쪽들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잖아요. 3.5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를 적어놓은 겁니다. 한국 포함해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만 못 올리고 있을 뿐이지 억지로 환율 올라가면서 막 돈 흡수당하고 있는 거다. 유사 긴축인 거죠. 강제 반긴축, 긴축 아닌 듯한 긴축을 당하고 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동성 흡수 당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도 강달러 좋은 게 아니죠. 이제 3고 현상 때문에 미국도 좋은 건 아닌데 올해 첫 10%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조정장이라고 합니다. 10% 빠지면 조정장, 20% 빠지면 베어마켓, 약세장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해놓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간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10% 하락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10% 하락은 처음 겪는 겁니다. 저 올해 주식 처음인데요 하신 분들은
이게 10% 빠지면 진짜 무섭고 큰일 나고 막 손발이 떨립니다 하실 수 있는, 이게 처음 겪어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조정이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애플, 마소, 알파벳, 미국 시총 1, 2, 3등도 정말 나란히 10%대 딱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누가 꼭 짜맞춰 놓은 것 마냥 애플 13%, 마소 13%, 알파벳 13%딱 똑같이 고점 대비 요만큼씩 빠지는 모습이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0% 하락을 넘어가는 모습. 그래서 또 이런 조정장이 올 때마다 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찬스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서 한번 의견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10% 넘어가면서 빠지면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가 현재 4,288인데 기술적으로는 여기 파란 선 보시면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데, 이게 장기 추세선, 장기적인 증시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라 그래서 이 선이 보통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4200 정도가 방어선이 될 수 있겠다. 마침 이게 증시가 올해 흐름인데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한 4200 정도에서 방어해주면은 또 다시 반등하면서 10월, 11월, 12월 해피해피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부정론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올해 많이 올랐고 지금 환경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해서 4200 깨고 내려가면은 급락이 더 올 수 있다,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이제 42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어디까지 참고인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우려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커뮤니티나 이제 미국 인터넷에서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 주식시장 붕괴 이런 게 인기 검색어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10%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난리지 하고 저도 봤는데, 또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87년 대공황 증시 폭락론이 또 등장했습니다. 참 이게 조정이나 하락, 리스크 관리는 좋은데 꼭 이렇게 10월만 되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폭락 소재입니다. 9월만 되면 등장하는 게 중국 부동산 위기고, 10월만 되면 등장하는 게 미국 대공황, 증시 대공황이 매년 나오는데 거의 사골 국물처럼 울거먹는 소재인데, 이번에도 또 나와가지고 지금 봐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증시 그림이 똑같지 않냐, 이제 이렇게 또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10월 달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락을 시작했다.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엄청난 대공황 때 지금도 봐라 똑같지 않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끼워 맞추려면 끝도 없이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막 미국 주식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또 증시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3월 은행위기 이후로 심리적으로 첫 극단적인 공포에 진입했습니다. 지난주에 극단적인 공포 진입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딱 걸쳐가지고 25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살짝 회복해가지고 28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공포와 극단적인 공포 구간 사이에서. 어떻게 구독자분들은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시나요 지금?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극단적인 공포인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조정장을 처음 맞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내 주식이 10% 이상 빠지면은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증시가 비관론으로 우세 전환했습니다. 설문을 매주 하는데 이게 심리 파악에 되게 좋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 증시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다수로 돌아섰습니다. 41%.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승론자들이 우세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아닌 것 같다, 이거 고유가 고금리 뭐 킹달러 가는 거 보니까 무섭다 하면서 공포를 느꼈는지 오를 것 같다라는 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다가 훨씬 우세하게 바뀐 겁니다. 이런 심리 변화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팁을 드리면 약간 반대로 가는 거죠. 다수와 좀 반대로 가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긍정론 비율과 비관론 비율을 나타낸 건데, 보통 긍정론이 적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 용기 내서 잘 사모아 두시면은 좋은 기회가 오고, 낙관론이 너무 팽배하고 비관론이 적을 때는 또 고점일 수 있고, 이게 뭐 칼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리가 어떤지. 확실히 작년에는 비관론이 엄청 우세했죠. 완전 빨간색 이 비관론이 많다는 얘기고, 올해는 낙관론이 많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비관론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아닌가 보다, 또 이제 올해 하반기 연말 남은 기간 좀 안 좋나 보다, 이거 주식 팔아야겠다, 올해 수익 실현 다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심리가 전환됐습니다. 주식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심리가 꺾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마침 이제 10월인데 10월이 실제로 1년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아까 블랙 먼데이 같은 것도 보여드렸지만은 보통 9월, 10월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중국 부동산 위기도 그렇지만 무슨 뭐 채권 만기가 도래했다, 무슨 위기가 터진다, 이런 썰들이 많이 나오는 게 9월, 10월인데 10월에 이렇게 변동성이 1년 중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1월, 12월 연말 랠리로 이어질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추매하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재작년인가요? 21년 막 20년 이럴 때 그때 헝다 터진다 그러고, 그럴 때 이제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샀는데 또 나중엔 좋은 수익 주고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뉴스들에 흔들릴 때 사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신규 악재가 터지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셧다운 우려 있었는데 정치 싸움이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당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저는 보이는데 45일 일단 연기했습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해가지고요. 이게 또 끝난 게 아니고 11월 17일 날 또 재투표 한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여론조사를 봤는데 지금 미국인들도 이 정치 싸움에 상당히 지쳤대요. 피로감을 느낀대요. 올해 상반기에도 부채 한도 협상한다고 난리였죠. 이번엔 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여론이 되게 안 좋대요. 양당 정치인들 다 모두한테. 뭐 하는 거냐, 지금 물가 잡는 건 관심 없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엄청 피로감을 느낀다는 걸 느꼈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너무 피곤하다, 이것도 정치인들끼리 언제까지 싸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일단은 예산안 통과돼서 증시는 한숨 돌릴 것 같고, 11월 돼서 조정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싸움 같은 걸로 인한 단기 조정은 좋은 매수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 이슈는 아니고 자료는 넣어놨습니다. 스무버 정도 셧다운 발생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단기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다 회복했다, 별거 아닌 걸로 끝났다, 셧다운 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라고 자료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정부 셧다운 되면 피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산주나 헬스케어 주식들이 올해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올해 수익률이거든요. 진짜 처참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보는데 방산주들은 레이시온이라는 주식 30% 빠졌고요. 로키드 마틴 올해 수익률만 16%, 여기 제약주들 보시면 화이자 35%,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니고요. 올해 30% 넘게 빠진 겁니다. 보험, 제약 회사들, 이게 다 그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감축법 우려도 있고 정부 예산 삭감, 이게 다 정부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싸움하면서 정부 예산 삭감할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셧다운 우려도 있고 정치 싸움이 심해질수록 더 피해보는 주식들이라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변동성이 있지만 이제 드디어 4, 4분기 가장 수익 내기 좋은 시즌에 진입하고 있다. 돈 벌기 가장 좋은 시즌이 요 시즌입니다. 보시면 각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올해 증시 특징이 계절성에 딱딱 맞게 떨어지면서 간대요. 마치 누가 큰 그림 그려놓은 듯이 조정이 와줄 때는 이렇게 여름에 8, 9월 안 좋다 그럴 때는 진짜 안 좋고, 지금까지는 그랬대요. 올해 상반기에 좋고 여름에 좀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통계대로 간다면 10월 달쯤에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개미 털기하고 쭉 올라간대요. 연말까지. 이렇게 정말 다 되면 아무나 돈 벌겠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그래서 연말에 랠리가 정말 계절적으로 와준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9월달, 8월달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고 9월은 마이너스였는데 하필 또 올해도 9월이 제일 마이너스 심한 달이었고 최악의 달이었고 10월, 11월, 12월 수익률도 좋고 수익 날 확률도 높은 달입니다. 그래서 4, 4분기를 기회로 많이들 보시죠. 10월 달에 흔들어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저도 봐야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을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계절성 갖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10% 조정이 왔는데요. 제가 이 좋은 자료라서 저장해 놨는데 10% 정도 하락은 1년에 한 번꼴로 옵니다. 이게 엄청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10% 하락을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거의 평균으로. 이게 1930년부터 증시 통계를 다 낸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20% 이상 조정은 3, 4년에 한 번꼴로 옵니다. 증시가 실제로 3, 4년 정도 사이클 돌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4년 사이클 보통 돌죠. 그래서 3, 4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오는데 쉽게 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이상 조정이 올 때가 그럴 때인데 한 번꼴로 온다. 5% 조정은 1년에 3, 4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아니죠. 이거는 숨고르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지금 10% 하락은 거의 연례 행사, 추석 연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1년에 한 번 오는 거, 늘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쫄 필요도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인상 깊었는데, 지금 증시가 막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 좀 받아가지고 증시가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자료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 S&P 500도 최근에 한 10% 정도 빠지면서 21년 6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2년 전. 그러니까 21년 6월에 S&P 500 사서 2년 들고 계셨던 분하고 지금 사신 분하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쓰라린 얘기긴 하지만, 물론 배당금 받고 계셨겠지만은 사실 지금 사시면 2년 세이브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주식 사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21년 7월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받아서. 러셀은 거의 과장폭에서 18년 8월 가격까지. 그렇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기 박스권에 있을 때 따져보시면 지금도 몇 년 전 가격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 지금 조정 좀 받았을 때 사놓으면은 또 나중에 우상향 하겠지, 이렇게 지금 2년 전 가격이라는데 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낫다, 조정이 왔을 때.
그래서 뭐 4분기가 기회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조정 왔을 때 좋은 주식들 잘 사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빅7 중에서 좀 이슈가 이번 주 있었던 것들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슈도 있는데, 테슬라 재밌었던 기사들 몇 개 가져왔는데, 주말쯤에 나온 기사였나요? 미래형 레스토랑 착공 시작했대요. 착공. 삽 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대요. 원래는 계획대로는 올해 연말까지 막 만든다 그랬는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컨셉이 여기 지금 2개의 자동차 극장, 야 이거 미국 헐리우드에 생기거든요. 이제 헐리우드 여행 가시면 이거 이제 필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극장도 있고 여기 고속 충전 슈퍼차지 29개 깔려 있고, 그리고 2층 뷰 좋은 레스토랑, 야 여기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자동차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헐리우드에 생기는데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헐리우드만 생기는 건지 미국 전역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건지 전 세계에 들어오는지, 야 한국에도 이런 거 하나 지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머스크가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결국 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진짜로 이제 삽을 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약속이 좀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하나씩 말한 거는 다 실현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머스크가 공개한 이 로봇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됐는데, 야 작년에는 막 걷지도 못하더니 이번엔 이제 요가 동작까지 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많이 빠르게 진화하는구나,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이제 요 속도 되면은 이제 알아서 정리도 되고 동작도 다양해지면은 요 그림은 좀 투머치로 많이 앞서갔지만, 야 나중에 진짜 로봇들이 이렇게 자동차 만들겠죠. 그리고 진짜 화성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 제 살아있을 동안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먼 미래까지 그려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얘기하자면은 지금 미국 노조 자동차 파업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또 7,000명 추가 합류했어요. 자동차 노조가 매주 금요일마다 인원수를 확대 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계속 사측을 압박하는 거죠. 다음 주에 7,000명, 다음 주에 7,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잘 됐다, 아주 초고속으로 파산하는 길이다 이거.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는 미국 빅3, 포드, GM, 스텔란티스 3사 그냥 아주 파산으로 간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주 그냥 경쟁사들이 다 사라져주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 32시간에 임금 40% 인상 요구하는 거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했고, 작심 발언을 했고, 어떤 분이 이제 코멘트로 여기 지금 기존 자동차, 내연 자동차들을 머스크가 총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진을 비유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 안 그래도 비용, 원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머스크는 저 앞에 보여드렸지만 로봇이 지금 거의 요가까지 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 로봇들이 다 나중에 자동차 만들어주면 무서운 얘기지만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엄청 높아지는 날이 올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단기로는 지금 보시면 전기차 관련주들 분위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전기차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월요일날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에 이미 공개됐을 텐데, 분기 판매량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예정이고, 전분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자동차 회사도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니까 일시적으로 공장 셧다운 하거나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되게 굴욕이죠.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 커지는데 뭐 이런 기업들은 아이고 우리 건 안 팔리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기차 가격 할인한다고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지금 뭐 그럴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도 3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그래서 이렇게 좀 부진하다가 또 언젠가 한번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뒷받침돼야 쭉쭉쭉 달려나가주겠죠. 단기적으로 부진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싶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역시 이슈가 있었고, AI 이슈도 또 강력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정말 잘 버티네요. 이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4.5% 오르고 하는데, 이번 주에 또 흥미로웠던 거는, 여러분 챗 GPT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 만든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근데 요 오픈 AI가 올해 기업 가치가 3배나 올랐답니다. 와, 진짜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 파산한다 그러고 돈이 안 돌아서 그 웬만한 기업들 다 힘들다 그러고 기업 가치가 쪼그라든다 그러는데, 이 와중에 3배가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역시 챗 GPT AI의 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마소가 아주 돈방석 앉았다라는 얘기 나오는 게, 야 마소가 또 투자도 잘했어요. 오픈 AI 지분 49% 대주주거든요. 근데 또 이거 투자하고 기업 가치가 3배 오른 거예요. 3배의 수익 냈습니다. 아주 본업도 잘하는데 투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소 투자 당시 대비 3배 이상 기업 가치가 올라줘가지고 기업 가치가 지금 100조 원 넘거든요. 100조 원. 야, 마소 나중에 오픈 AI가 상장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마소도 기업 가치 펌핑 좀 같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어서 주가가 들썩이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고,
투자도 잘한다 싶었고, 참고로 비상장 스타트업 순위 1등은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고, 2등은 스페이스X,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우주선 로켓 기업 스페이스X, 챗GPT 가지고 있는 오픈AI가 100조 원 넘는 기업 가치를 올해 평가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주가를 떠나서 AI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가 커지듯이 이거는 거의 확실시된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가 조정 올 때 부지런히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픈AI도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오픈AI는 자기가 챗GPT 같은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역으로 하드웨어 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천재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걸 다 디자인했다고 불리는 전 디자이너, 작년에 그만뒀는데 요 분을 영입했습니다. 영입하고요. 그리고 손정희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한테. 그러니까 기술, 디자인, 돈, 쩐까지 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픈 AI 기반의 뭔가 만들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로. 그래서 지금 머스크도 인공지능 개발해가지고 옵티머스 로봇 만든다 그러고, 오픈 AI의 CEO도 지금 하드웨어, 이제 연말까지 또 로봇도 나온다 그러고 막 하니까 엄청 경쟁이 더 심해지고 빨라지고 속도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점점. 아마존도 지금 AI에서 계속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역대급 규모 5조 원이 넘는 돈을 오픈 AI 경쟁사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에 이 소식에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기업들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AMD, 반도체 장비 회사들, TSMC, 반도체 ETF 등등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역시 저도 투자를 열심히 요 기업들은 그냥 안 가리고 모아가는 편인데, AI 선점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 관점으로 단기 조정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한 것보다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모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소식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일단 정부 셧다운 연기됐으니까 이제 이슈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구글이 또 연례 행사를 하는데 AI 쪽은 아니어가지고 스마트폰 이런 거라서 주목은 크게 안 받을 것 같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다시 또 기업들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실업률 이런 것들 경제 지표들은 여기 적어놨으니까 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캘린더 또 업데이트 내용은 제 카페 소목 라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10월 됐기 때문에 10월 캘린더 넣어놨고요. 요것도 카페에 한 번씩 제가 올립니다. 업데이트본을. 그리고 10월 실적 캘린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요 캡처나 이렇게 메모해서 관심 종목들 저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빅7 여기 따로 빼놨는데 별표 친 건 미정입니다. 조금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이대로 가는데 일단은 제가 업데이트는 매주 공유 드리겠습니다.